아, 우리 와이프는 왜 이러지?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결혼하고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지? 왜 이렇게 날 안 알아주지?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이태원 사고 때문에 월화수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안 했었어요. 네. 제가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래서 안 했는데, 물건들이 또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이태원 사고 당하신 분들, 가족분들, 네, 그리고 부상자분들, 네, 애도를 표하고요. 네, 그 좀 부상자분들은 좀 빨리 쾌차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얼마 전에 성공학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체 왜 이럴까요? 네,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편분들은 우리 와이프는 왜 이럴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또 아내분들은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요?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도 되게 좀 많이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좀 담담하게 제 경험담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운이 좋게 좀 일찍 성공한 편이거든요. 뭐 31살 정도의 사업에서 좀 돈을 잘 벌게 됐으니까. 그리고 뭐 대학 때도 뭐 알바라고 하기에는 네, 큰 돈을 좀 벌었어서 제가 좀 경제적으로는 좀 빨리 일어난 편이거든요. 물론 제가 또 어렸을 땐 가난하게 컸지만 그래도 뭐 좀 성공을 좀 빨리 이룬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결혼도 좀 일찍 한 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31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한 편이죠. 네, 그러니까 일찍 성공하고 일찍 결혼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어린 나이에 성공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많이 성숙하지 못했죠. 네, 저는 지금은 좀 공부가 좀 많이 돼 있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이게 공부가 많이 돼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열심히 일하고 돈은 열심히 벌긴 했는데 정신적으로 좀 성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와이프랑 신혼 초기부터 좀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좀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 탓이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일해갖고 돈도 잘 버는데, 와이프한테 제가 바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돈 잘 버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뭐 해달라면 이게 토를 달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지금은 되게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와이프한테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정말 좀 많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와이프는 왜 이러지?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결혼하고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지? 왜 이렇게 날 안 알아주지? 이런 게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속상하고, 좀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좀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와이프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걸 수 있다. 기대치를 좀 완전히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와이프가 하는 모든 것에 다 감사하고 와이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와이프가 하는 고마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는 저랑 결혼한 이후부터 이게 거의 쭉 전업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좀 어리석었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이게 그렇게 힘든 건가? 라고 제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와이프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삶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와이프의 삶을 보면 저야 뭐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돈 버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재밌기도 하고 재밌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와이프는 애들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를 그러니까 좀 지켜보니까 너무 고마운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없고 그러니까 저랑 애들이랑 키우는데 온전히 하루 종일 시간을 소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애들 맛있는 거 해주려고 뭐 장도 많이 봐오고, 그리고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은 거의 다 맛있거든요. 이게 음식 뭐 하나를 해줘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되게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표현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고맙다, 잘했다, 그런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런 걸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뭐 편지도 가끔 쓰고, 또 카톡으로 좀 많이 보냈어요. 당신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저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편지를 계속 쓰다 보니까 와이프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이렇게 사업도 하고 뭐 하거든요. 와이프도 좀 자기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게 제 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돈에도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와이프한테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어요. 와이프한테 뭔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진짜 정말 정말 인생이 좀 행복하고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은 대체로 돈이 없어서 오진 않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게 물론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뭐 가족의 불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불행은 대부분 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리고 나를 책망할 때, 나를 미워할 때, 저는 이럴 때 불행이 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마음먹기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성공에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 평균보다는 그래도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참 많잖아요. 제 방송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되신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금전적으로 봤을 때, 좀 이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특히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정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게 없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다 감사한 거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저는 목욕탕에 매일 가거든요.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 찬물, 사우나 하고 이렇게 씻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목욕탕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간도 없고.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표현하면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지니까. 사실 일단 제가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 주시는 부분은 뭐 이런 거예요. 뭐 남자분들은 뭐 아내에 대한 책망,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한 책망이 많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뭐 맞벌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내분은 전업주부 분일 수도 있는데 둘 다 힘들죠. 네, 아내분들도 사실 되게 힘듭니다. 이게 아내분은 재테크에 관심 많이 갖고 뭐 이렇게 부동산 수업도 듣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책도 많이 읽고 경제 공부 많이 해서 이제 재테크는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실 때가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재테크에서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우리 남편은 회사 다니는 거 외에는 일절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주말엔 늦게 일어나고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이거 제 경험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편을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 어차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애들은 말을 잘 안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애들은 말을 원래 잘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을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착한 거예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말 잘 안 듣는 학생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주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학생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모습.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친구랑도 잘 놀고 좀 사이좋게 지내고 동생한테 양보하고 형 말 잘 듣고 좀 이런 모습을 바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다 내 욕심입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보세요. 그게 나를 위한 건지 정말 아이를 위한 건지. 애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제 생각엔 공부 잘하는 것과 뭐 행복한 삶을 사는 거는 일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거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랑 친구들 중에 공부 정말 잘했던 친구들 많거든요. 뭐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서울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뭐 되게 많잖아요. 제 동기들도 그렇고.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친구들이 다 행복하냐? 네, 그건 완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정말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네, 제 삶에서 늘 행복하고 대체로 정말 감사하고 사는데 저만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은 정말 많죠. 저보다 공부 훨씬 잘했던 사람 너무너무 많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사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의사분들을 보면 그렇게 그분들을 만났을 때 행복이 느껴지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직업 만족도가 높지도 않은 것 같고 돈은 잘 버시겠죠, 그분들. 하지만 뭐 그렇게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 공부, 돈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때 행복하냐고 느끼냐고 물어본다면 감사한 마음이 클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와 자유. 갑자기 웬 자유 타령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행복하고 가장 직결된 게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유는 세 가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자유가 있고 정신적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두 번째 쓸게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 이렇게 세 가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일단 이게 순서대로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순서. 경제적 자유는 다들 좀 누리고 싶어 하는데 시간적 자유도 누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정말 제일 중요한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 많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신적 자유. 여러분들은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제가 남들보다 행복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적 자유. 저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뭐 눈치 보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이게 진정한 저는 정신적 자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의 눈치, 이웃의 눈치를 정말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벤츠를 사고 싶다고 쳐요. 차를 사는데 벤츠를 타고 싶다고 칩시다. 그럼 사실 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그냥 남들이 보는 눈도 있으니까 벤츠를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뭐 하차감이라고 하나요? 네, 하차감을 되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정말 눈치 보지 않거든요.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닝 탑니다. 모닝. 경차 탑니다. 하지만 경차 타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차에 돈을 쓰기가 좀 돈 아깝고 그렇게 내가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삐까번쩍한 집에 살지도 않습니다. 네, 되게 저렴한 집에 살고 하지만 뭐 넓은 집에 편하게 인테리어 잘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비싼 집에 사는 거를 좀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네, 그 대가가 사실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집, 비싼 차, 비싼 학원 이 세 가지가 돈을 정말 많이 소모합니다. 저 학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비싼 학원을 여기 넣었다는 거는 네, 팩트라고 알 수 있겠죠. 정말 돈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여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정말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체로 순서대로 이룬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역순으로 얻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자유를 좀 많이 얻었고, 주변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했으니까. 대신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걸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무엇을 하든. 그 덕에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되었죠. 네, 시간적 자유를 얻는 건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는 좀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야기가 좀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이야기하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벌고 싶으면 내가 벌면 됩니다. 우리 남편을 돈 잘 벌게 해야지. 그건 되게 힘들어요. 우리 와이프가 재테크 좀 잘했으면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를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코 그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대체 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희생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자체로 행복을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학 컬럼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